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어느덧 1학기의 마지막 이제 강의를 찍게 됐네요. 조금 이제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게, 등교 계약보다는 이제 온라인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도 이제 수업하기 좀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온다라고 따라왔는데 약간 조금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제 7트랙 학생들 중에서도 뭐 8트랙도 있지만 나중에 수능에 화학을 선택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준비를 잘 할 수 있을지 조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2학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집중 이수제다 보니까 화학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배우게 될 텐데 생명과학이라는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연속적으로 바로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도 공부가 가능할 텐데 지금 화학을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한 번 텀이 끊기죠. 근데 이게 한 번 흐름이 끊기면 다시 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걱정되긴 하고 이게 막상 또 온라인 계약을 한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집에 있을 때 좀 약간 긴장이 풀리고 학교 나면 다시 좀 긴장하게 되고 이제 뭐 각각 학생들마다 뭐 맞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평소 때보다는 약간 학습량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도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 논술형 평가 본 거, 논술 평가가 아니라 2차 지필고사에서 이 논술형 평가에 대한 부분만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보고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었던 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1번은 틀릴 줄이야. 이거 정말로 기초적인 거거든요. 근데 1번에 요거 틀린 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요거는, 이번 문제는 정말로 틀리면 안 된 건데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장표쌤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네? 하고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제 선생님이 커피 마시면서 좀 강의를 찍고 있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좀 말이 조금 멈출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에만 문제만 풀다 보니까 이런 완전 기초적인 거에 조금 여러분들이 놓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화학을 선택하고 수능을 보려면 이 기초가 완벽하게 탄탄히 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등급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문제는 딱히 정해져 있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기초만 탄탄하게 잡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려움 없이 다 풀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 어떤 게 A극이고 어떤 게 B극, 여기가 이제 무슨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 물의 전기분해하면, 산소기체랑 수소기체의 비율이 부피비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 수소기체가 나온다. 여기서 뭐가 기체 나온다? 산소기체 나온다. 요것만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잘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A극은 뭐가 되냐면 수소기체가 나와야 돼요. 여기 이제 수소기체 공간이 더 많은 거 볼 수가 있죠. 요것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 쓰다 보니까 선생님 말이 없어지네.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요. 비극에선 산소기체가 나와야 돼요. 여기 빅데이터실에서 선생님 찍고 있는데 파리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화학 반응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잊어도 됩니다. 수능에서 나올 일은 절대 없고요. 이제 수능에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냐면 A극에서 A극이다라고 한 마이너스 극이죠. 여기서는 뭐가 OH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염기성을 띌 것이다 라는 거랑, 그리고 B극에서 플러스 극이죠. 여기서는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에 산성을 나타낼 것이다. 요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순수한 물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을 두냐면 전해질이라는 물질을 두고요. 대표적인 화합물에는 황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L이 들어가는 화합물을 굉장히 많이 써줬는데 CL이 있는 전해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은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기체로 발생합니다. 기체로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 포집된 기체가 우리 플라스 기에서는 뭐가 나온다 했었냐면은 산소 기체 나오는데 이게 산소 기체의 부피인지 CL 기체 부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L이 들어간 이제 전해질을 쓰지 않고 일단 전해질 물에 녹아야 돼요. 그래서 이온들을 전자들을 운반시켜 줄 수 있는 이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또 물에 잘 안 녹는 염이 있습니다. 뭐 CaCO3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로 적합하지를 않아요. 이제 2번을 볼까요? 1번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대로 해줬는데 또 이렇게 많이 틀릴 줄이야. 이제 베이겨라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했었던 건데 졸았던 친구들은 아마 어려울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요 내용이 아마 문제집에 이런 데서는 아마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선생님 탄소의 전자는 별표로 하라 그랬고 산소의 전자는 요걸로 하라 그랬습니다.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해줬는데 일산화탄소 불완전 연소가 될 때는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일단 돼야 돼. 그럼 얘네들은 일단 이런 상태에 있는데 색깔을 바꿔볼까요? 여기서 얘네들이 둘 다 오택 규칙에 만족하려면 열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럼 얘네들 이제 없어지는 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돼야지만은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가 되는 거고 얘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 이러한 결합을 뭐라 부른다? 배위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이 배위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최소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무슨 결합을 한다. 배위 결합을 할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1차랑 다르게 여러분들이 많이 썼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거 요소의 분자 구조를 보면은 선생님 입체인지 평면인지 근데 하나라도 입체면 이건 뭐가 된다라고 했었냐면은 입체 구조가 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하나의 원소 그냥 임의의 원소 A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A는 요 놈이랑 질소랑 단위 결합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요거를 조금 더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이 비공유 전자쌍들이 뭐를 밀게 되냐면 공유의 전자쌍을 밀기 때문에 평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요 상태는 무슨 모양? 삼각뿔이라는 입체 구조가 됩니다. 입체 구조. 그러면 이미 요 자체는 얘네들 요 자체를 한 평면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요소의 구조도 한 평면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체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그냥 전자쌍 반발이라는 의미만 있으면 전자쌍 반발이라는 의미만 있으면 다 맞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알파랑 베타 그래서 이 알파는 대략적으로 약 107도가 되는 거고 이 베타는 뭐가 되냐면요 다 지워야겠다 이거 이 베타를 잘 보시면 이 부분만 딱 봤었을 때에는 여기에는 지금 탄소에는 뭐가 없냐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얘네들 서로 공유 전자쌍끼리 이렇게 밀어낼 때 세 개가 얘네들은 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는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욕 보낼 때 이거 많이 보내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평면 삼각형 구조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요 베타는
120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보다는 뭐가 베타가 결합각이 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소 분자에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합을 구하시오. 공유 전자쌍은 여러분들이 요 숫자 세보면 하나, 둘, 다 지워서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야. 그럼 얘네들은 공유 전자쌍은 8개가 되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 선생님이 그냥 외우려 했었어. 질소 하나 있으면 무조건 1개. 산소는 하나당 2개. 질소 여기 비공유 전자쌍 얘네들이 1개 갖고 있는 거고, 얘도 1개 갖고 있는 거. 얘는 몇 개? 2개. 그럼 총 몇 개예요? 4개가 되겠죠. 더하면은 12가 됩니다. 그 답은 12가 나오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요것도 여러분들 점수 주려고 한 건데 우리 이제 화학 평형 상태에서 특징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정반응과 옆반응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실제로 반응은 일어나고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했었냐면 반응물의 농도랑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생성물의 농도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꼭 요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뭐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또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있으면 돼요. 농도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 얘네들 보면 수소 이온의 농도는 지금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2 몰농도예요. 그럼 얘네들은 몇이겠어요? 10의 마이너스 14겠죠? 아 14가 아니지. 14가 아니라 12겠죠. 왜 얘네들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10의 마이너스 항상 1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몇 도이기 때문에 25도이기 때문에 이 아쿠아스라는 표현은 수용액. 우리 수용액에서는 물의 이온과 상수, 물의 이온과 상수 항상 요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 곱해야 돼? 여기로 가려면 곱하기 10에 10승이 되겠죠. 그 답은 10에 10승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서는 반응 물질만 보면 돼. 생성 물질 보지 말고. 여기서는 어떤 개념에 쓰이냐면 BL 산염기 반응이 쓰일 것 같아요. 브레스테드 로울의 산염기 정의. 수소이온을 주면 양성자를 주면은 3. 수소이온을 받으면 양성자를 받으면 염기가 되겠죠. 이거 보면은 얘가 누구한테 준 거야? 얘한테 준 거야. 얘가 산이겠네. 나머지 염기겠죠. 여기서는 얘가 얘한테 줬네. 얘가 산. 여기서는 얘가 얘한테 줬네. 얘가 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 염기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얘네 특징. 산으로도 반응이 가능하고, 염기로도 반응이 가능한 얘네들은 양적성 물질입니다. 얘네들은 양적성 물질이 돼요. 막상 여러분들 풀어보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나마 8번이 선생님이 킬러 문제로 낸 건데 따지보면 킬러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노가다로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던 문제입니다. 요거는 일단 봅시다. 요거 이거 못 쓰면 돼.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 하면 돼요. 비열 얼마래? 용액의 비열 4.2로 하래. 4.2 곱하기 용액이니까 요거랑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51로 해야 됩니다. 50으로 한 친구도 엄청 많아. 그 곱하기 온도 변화 5도 변했죠. 5 하면은 1071이 나올 겁니다. 그 답은 107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나마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선생님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서는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보도록 합시다. 이 중화반응 푸는 문제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번에 어차피 여러분들 똑같은 조건이 하지만 선생님이 하나도 알려주진 않았어요. 이건 굳이 여러분들 수능에서 화학을 선택하지 않으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혹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화학을 선택할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뭐 2학기가 됐든지 3학년 1학기가 됐든지 따로 밤에 남아서라도 선생님이 그런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 화학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순간 선생님 책임지고 화학 때문에 최저 못 맞히는 경우는 없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HCl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부피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3. 여기서 Cl-이온의 얘네들은 반응하지 않는 구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비율이 나랑 다해서 2대 3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Cl-이온 수 분해 나오죠. 그럼 이미 Cl-이온 수 자체가 나랑 다랑 몇 대 몇이 돼야 되냐면 2대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몇 대 몇으로? 8대 10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8대 10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좀 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 Cl-이온의 숫자, 이거 자꾸 화면이 바뀌면 좀 안 되는데, 여기 Cl-이온의 숫자를 8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Cl-이온의 숫자가 12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소 이온의 숫자랑 Cl-이온은 항상 1대1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수소 이온의 숫자 여기는 8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12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다음 약간 이제 연립이 조금 필요해요. 연립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 NaOH 자꾸 화면이 움직이냐? 여기에서 단위 부피당 내놓는 이온의 숫자를 우리는 X다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Y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것만 보면 되냐면 요 이온 잠깐만요. 요 이온의 숫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1mm가 있으면 얘네들도 X개만큼 나오는 거, 얘네들도 X개만큼 나올 거예요. 1대1 비율로 나올 겁니다. 우리 단위 부피는 선생님이 1mm로 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트륨 이온의 숫자가 10X개만큼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OH-도 10X개만큼 있는 거고, 여기서는 25X개만큼 있는 거고, 여기서도 25X개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20Y만큼 있는 거고, 여기도 20Y만큼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대1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5Y, 여기서도 5Y가 됩니다. 근데 이 나트륨 이온이랑 K 플러스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에요. 구경꾼 이온. 그럼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10X 더하기 20Y는 여기 얼마야? 더한 게 8이, 11에. 그럼 얘는 10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25x 더하기 5y는 얼마래? 7이래. 이렇게 해서 풀면은 됩니다. 두 개 이제 연립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4를 곱해볼까? 그러면 100x 더하기 20y는 28이래. 이거 지워주고. 여기서 이거 한번 빼볼까요? 90x는 18. x는 얼마야? 0.2래요. x 0.2면은 얘네 값이 2야. 그 여기 얼마 나와야 돼? 8이 나와야겠죠. 그럼 얘는 얼마 되겠어요? 0.y는 0.8이 아니라 0.4가 되겠네. y는 0.4가 될 겁니다. y는 0.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에다가 0.4 요거 하나 구해줬고 x 요거 하나 구했죠. 그대로 대입해보면 돼요. 지우개로 좀 지워서 좀 깔끔하게. 그러면 여기 아까 10x였기 때문에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20Y였는데 0.4래. 그 얘네들은 8이 되는 거야. 여기도 8. 아이고, 여기 8이고 여기 8이 아니구나. 2구나. 2. 그러니까 25X였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여기는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참여하는 애들만 따지고 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OH-라고 합시다. 요 애들만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나와 다의 전체 이온수 B는 한번 더 더해봐봐요. 여기서 수소이온 8개랑 요거랑은 없어질 거야. 그쵸? 그러면 나에서는 몇 개 이온이 남을 거냐면 여기 10개 총 20개 이온이 있을 겁니다. 다에서는 여기 12개, 여기 2개 더 없어질 거고 얘네랑 반응해서 몇 개가 남을 거냐면 5개가 남겠네. 5개가 남겠네. 5개 맞나요? 5개가 남을 겁니다.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10, 20, 24네. 그럼 20대 24. 몇 대 몇이야? 5대 6이죠. 그 답은 5대 6이 되는 거고요. 가와 나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 B는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 OH-이온을 비교해 봤었을 때 더 적은 수만큼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그럼 일단은 이거 이렇게 지저분하니? 일단 나에서부터 구할까요? 나에서는 8개 수소이온 8개, OH-이온을 하면 10개야. 그 총 일단 몇 개가 만들어질 거냐면은 8개야. 그럼 이제 좀 지웁시다, 여기. 지우지 말고 검은색으로 할까요, 그냥? 여기서 21대 8개 나오니까 15일 때는 수소이온이 6개 나오겠죠. 11대 2니까 21대는 여기 4만큼 있을 테고, 21대 8이니까 15일 때는 6이 있을 테고. 그럼 여기서는 6개만큼 만들어지겠구나. 6. 그러면은 갑자기 에어컨이 틀어지네. 몇 대매? 6대 8이기 때문에 3대 4가 나옵니다. 제 선이 좀 빠르게 갔는데 여러분들이 멈췄다가 들으시면 잘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가나 다의 액성 예측하시오. 여기서는 OH-이온이 더 많죠. 여기서는 염기성. 여기서도 OH-이온이 더 많죠. 여기도 염기성. 여기서는 수소이온이 더 많죠. 여기서는 산성이 됩니다. 이 8번 빼고는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문제고, 이 8번도 선생님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냈었던 킬러 문제 중에서 제일 쉽게 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냈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다 공통되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이 8번보다도 훨씬 어렵게 나옵니다. 중합하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과목에서 뭐 등급 목표를 세울 때 당연히 선생님 저 5등급이 목표예요, 6등급이 목표예요. 진짜로 5등급이나 6등급의 목표인 친구들이 있겠지만은 웬만한 친구들은 다 등급이 목표가 1등급일 겁니다. 1등급일 거예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을 했지만 실제 수능에서 화학 문제를 여러분들 보시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딥다 어려운 문제 있죠. 맨 마지막 페이지 문제. 맨 마지막 페이지 문제에서는 양적 관계 하나랑 중합하는 문제 요거 하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손도 못 대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계산 문제가 정말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틀린다고 합시다. 나머지 다 맞으면 44점이에요. 때에 따라서 44점이 2등급도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 다른 게 뭐 어렵다라고 하면 1등급도 나올 수 있는 점수예요. 근데 이 두 개 빼고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좀 흐름만 파악을 하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온 에너지의 흐름, 이온 에너지 누가 더 크고 작고 비교하는 거 같은 주기일 때랑 같은 조기일 때, 뭐 유액 전하, 뭐 이온의 크기, 원자의 크기, 이런 전기 음성도의 크기, 이런 흐름만 가져가면은 정말로 화학은 공부할 양이 정말로 적습니다. 실제로 화학이 외워야 될 이론적인 양만 따지면 정말로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쉬워하는 대표적인 과목이 지구과학이 있을 거예요. 지구과학. 근데 지구과학은 외워야 될 자체의 문제가 정도 한 80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왜 더 지구과학을 많이 하냐면, 지구과학은 80을 외우면은 80만큼의 문제의 난이도가 나와요. 근데 화학은 2, 30만큼 외웠는데 실제로 수능에 출제하는 거는 100만큼이에요. 근데 이 100만큼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요거밖에 안 돼요. 양적 관계를 중합하는 문제. 나머지 문제들은 요 20에서 30에 해당하는 요 수준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만 여러분 보고서는 나는 1등급을 못 맞을 거야 하면서 다른 과목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양은 화학이 제일 적습니다. 제거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문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2015 개정이 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없어졌고, 그러면서 문제의 수준도 조금 낮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올해 아마 수능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플러스 선생님이 예측했었을 때 여러분들 수능 볼 때 그나마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농도 계산. 농도 계산. 요 부분 여러분들 잘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요 두 개 빼고는 항상 다 맞을 수 있는, 그래서 44점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44점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양적 관계랑 중화 반응은 거의 신유형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잔인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준비를 했어도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나 팁을 주자면, 맨 마지막에는 이 두 문제 대부분의 답이 4번일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4번일 경우가. 4번일 경우 많았어.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조치 하나 찍어서 만약에 47점 받았다. 무조건 1등급입니다.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조금 당부하고 싶은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여러분들이 내신 점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당연히 내신 점수 잘 보면 기분 좋고 못 보면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대학교 갈 때 당연히 내신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유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신 점수에 너무 의존할 거였으면 가온고 온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온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저거예요. 교과 시간에 뭘 했는지, 교과 세부들이나 특기사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문형 강좌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뭐 여름학기나 우리가 1학기 때 중점 과정에 있어서 따로 이제 주문형 강좌를 들었었잖아요. 전국에 있는 어느 학교도 아마 실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훨씬 더 좀 풍부한 생활기록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공부하느라고 뭐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였으면 애시당초 여기 왔으면 안 됐어요. 좀 학업에 조금 시간이 투자할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거를 메꿔 나가야 돼요. 근데 나 1등급 안 나와서 너무 슬퍼. 울 것 같아. 이럴 것 같으면 여기 왔으면 안 됐어. 집 옆에 있는 학교로 갔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시험이 남아 있는데요. 그때 너무 시험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당연히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오겠죠. 여기 조금 그래도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조금
어두워지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어두워지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뭐든지 다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성적으로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면 좋은데, 한 번 어두워지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 아, 내가 열심히 해도 과연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그래서 성적이 계속 하락세가 되더라고요. 반면에 한 번 좀 못 보더라도, 에이, 뭐 다음번에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등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에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을 선생님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해서 세특 써줄 때도 가장 신경 써서 써줍니다. 화학 1등급 받았어.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만 1등급만 받았어. 1등급 받았어. 근데 교과 세부 능력 특기상이 부실하면은 그 친구는 학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만 승부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뭐 1등급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교과 세부능 특기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화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러니까 뭐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즐겁게 2학기 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조금 이제 많이 친해지고 이름도 거의 다 외웠는데 조금 이제 2학기 때 뭐 중점 과정 하면서 이제 선생님 많이 만나겠지만 실제 수업 시간에 못 봐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될 텐데 어차피 우리는 계속 만날 거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엄청 슬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방학 때 주문형 강좌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 때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그동안 부족한 이제 선생님 강의 들어주느라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